안녕하세요. 나의 아이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컨디션이 좋게 하루를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수면의 질이 좋았기 때문이고, 일단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 요즘 열심히 다시 한번 잘 읽고 있고요. 자, 78점의 법칙 한번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읽었네요. 인생에 반성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렇듯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도 세상에는 완벽주의자가 존재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잘된 부분을 찾아내어서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점부터 바라보니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거나 불운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계산을 통해 진보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기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는 반드시 밝습니다. 현재보다 나아질 게 분명하니까요.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점을 남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한 가지 개선점을 고치고 나면 22%의 개선점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린님,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매일 하는 루틴, 운동도 마찬가지고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어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왜 이게 안정적인 루틴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인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면 내가 또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루틴을 하는 동안 성장을 하게 되니까, 또 다른 좀 방법의 루틴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반복하다 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78%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벽한 건 신뿐입니다.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든 완벽해지려고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남게 됩니다. 남은 부분은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씩 개선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틀림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이제는 인간관계가 깜짝 놀라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진짜 오랫동안 제가 이 수련을 해왔거든요. 웃는 표정 짓기, 은근한 미소, 지금은 아이는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를 저의 얼굴의 표정의 디폴트 값으로 만드는 게 그래도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집중 훈련하고 있고, 또 이걸 실천하다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일이나 인간관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풀릴 겁니다. 이처럼 뭐든 조금씩 개선해 나면 나아지는데 이것을 개선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살아가는 내내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람은 점점 성장합니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세상 모든 남성에게 마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성인 당신이 남성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어머니가 되는 게 제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평범하게 다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엄하게 꾸짖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그런 것을 바란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별 신경 쓰이지 않는 남자라면 여성들은 배려를 제쳐두고 자신이 뭘 먹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약간은 제멋대로인 행동이 남자에게 매력적인 법이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활달하게 행동하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던 부분도 어느새 빛나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감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보다 훨씬 멋진 여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설령 나 자신이 이제 됐어요 라고 생각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뭐죠? 이 내용이 뭐였나요? 멋진 남자, 나는 인기가 많아. 그렇게 하면 나는 인기가 많아 이러면 저보다 훨씬 멋진 남성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설령 나 자신이 이제 됐어요 라고 생각해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을 다시 만났을 때 멋지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 누구든 이렇게 머리를 싸맨 채 어두운 표정만 짓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분명 다 괜찮을 테니까요.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여러 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단 너무 어깨에 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편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물방울이 되어 마음의 컵에 똑똑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말하면 어느새 마음의 컵이 매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즈음 당신은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죠. 물론 그런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컵 속의 물이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한동안 인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컵의 물이 곧 맑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겁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당연하지 당연히 잘하지 이 말을 1000번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력이나 근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공하신 분은 노력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 보아도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사이에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파도, 크든 작든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단 회사 안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입니다. 즉, 성공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사장님에게 다가가면 자신에게는 없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이니 사용하지 말고 이 파동을 느껴보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귀중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의 파동도 함께 강해집니다. 자신의 의사만 확실하게 표현하세요. 전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제가 마음에 들면 사귀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말 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여성을 잊고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면 일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일이 참 즐거워. 난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일을 한다면 최고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남자는 반드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한 건 당연합니다.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사람은 점점 성장하는 법입니다. 불완벽주의자가 되세요. 완벽주의자는 미움만 받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칭찬으로 키우세요. 자주 꾸준하고 반성을 강요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상 모든 일은 78점이 만점입니다. 나머지 22점은 개선을 위한 여유분입니다. 개선점이 있기에 미래는 항상 현재보다 희망적입니다. 활달한 여성이 인기도 많은 편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결점도 매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음의 파동으로 여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괜찮음의 파동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마주치면 가까이 다가가세요. 성공의 파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세요. 가정에 행복이 찾아듭니다. 예, 이렇게 책을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이토리님이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의 행동 습관, 부자의 인간관계, 상식을 깨부숴라. 1% 부자의 법칙. 부자의 행동 습관. 요즘에 좀 부자 이 단어가 끌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을 좀 맞추고요. Okay, that's 25 minutes. 오케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자의 행동 습관.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동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란 무엇인가? 오케이, 이것은 행동에 관한 생각이에요. 꿈은 목표를 잡는 순간 내적으로 움직입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당신이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밌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늘려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이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샐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우선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그리고 대리가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속 죄책감을 풀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일종의 성공입니다. 당신은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해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경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꿔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에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거품 경제기 이후에도 쭉 실력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세상을 가난하거나 괴로운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것입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라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니까요.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다.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그쵸?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이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이므로 그 열매를 썩한 사람도 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밭에도 썩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경영의 신으로 처형받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중학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그물을 당겨 고기잡이를 할 때도 그 일이 게임이 되면 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을 테지요. 축구든 마작이든 뭐든 간에 게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그 결실을 종업원이 세금으로 거두어 가서는 전국에 뿌려주니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을 옆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인간은 현상 유지로만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의 해결책.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일이라도 저의 방법을 안 해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니 고민하는 사람의 측근들이 제시한 그 해결법을 듣고 당사자가 마지막에 대답하게 하는 것이 이 방법의 포인트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당사자가 제3의 시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아이디어도 더해져서 최고의 해결책이 탄생합니다. 가령 아내가 누군가에게 불쾌한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거나 아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결책을 알려주는 편이 아내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을 잠자코 들어주는 남편은 참된 의미로 좋은 남편은 아닙니다. 그보다 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라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인간의 뇌는 쓰지 않는 부분은 점점 퇴화합니다. 반면 쓰는 부분은 점점 단련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로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의 공유란 그 문제를 통해서 함께 정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남의 고민을 들을 때 단지 푸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푸념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내뱉어서 마음이 상쾌해질지 몰라도 듣는 쪽은 상당한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맞아요. 상대 푸념을 들어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관점으로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저의 제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들은 저와 만나지 않았으나 저의 책을 읽거나 시들을 들으며 저의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히토리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의 가르침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 저와 만난 사람은 제게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책을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제게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에게 물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히토시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스스로 고민해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걸맞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그 문제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저의 마음속이 아닌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고 한 단계 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반드시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결과보다 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시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면 저의 사고방식을 참고하면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해답이 나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히토리시에게 직접 물어보는 편이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까닭은 그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문제를 껴안고 고민하며 그에 휘둘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정신을 상정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신은 오직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만을 냅니다. 가끔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못 풀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해답은 반드시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이끌어내는 감정은 정신의 성장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답이 옳은지 그른지보다는 그 답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쵸. 실패는 단지 과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계산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쉽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을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행동과 개선에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이 올바르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습니다. 실제로 저는 목표를 세우는 법이나 행동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같은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법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는 재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다 길을 잃으면 모두에게 좋은지를 확인하세요. 나에게 좋고 상대에게도 좋으며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주고 신도 만점을 줄 만한 일인지 생각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정보원도 없습니다. 그럼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가 하면 남에게 듣기도 하고 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으며 책이나 텔레비전, 잡담에서 힌트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매일 중요하게 여기는 질문은 인생을 오늘도 즐겼는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생을 오늘도 즐겼는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는가. 네,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 해볼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 오늘도.